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증시 염탐정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만 여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작년일 때 나오시니까 인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네, 아닙니다. 오프닝이 없습니다. 자, 시장이 열렸네요. 네, 지금 아직 지수는 안 나오는데 예상은 플러스 11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올라서 2,523 정도 출발할 걸로 지금 예상은 나와 있고요. 코스닥도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5.6포인트 정도. 근데 아마 지금 기업들 주가 상승으로 봐서는 뭐 강세 출발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일단 코스피가 나왔네요. 예상대로 한 11포인트 올라서 0.45% 상승 출발했고 코스닥도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은 좀 비슷해졌네요. 아침에 출발할 땐 또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게 출발했는데 일단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늘어나면서 하락보다는 조금 이제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도 오늘 400개가 상승했고 하락이 285개니까 이제 어제는 좀 너무 쏠렸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조금 오전에 약간 분산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표 1, 2, 3등 시총 업체들이 다 0.5에서 한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LG화학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2.8% 정도 주가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이고 그리고 요새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한 좀 디스림을 발휘하고 있는데 오늘도 네. 4.7%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LS도 한 6% 가까이 오늘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2.6%, 또 방산 업종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3%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1%, SKC가 1.3%, 그리고 오늘 이제 증권회사들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2%, 그리고 키움증권이 1.1% 정도 이렇게 반등하고 있어서 금융주 내에서도 이제 좀 증권주들이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대부분 좀 오늘은 이제 좋은 출발들은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오늘 그럼에도 좀 빠지는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1.4% 정도 하락을 했고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LG노텍이 마이너스 1% 정도 약세고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0.3%. 카카오뱅크도 좀 부진한 걸로 봐서는 좀 카카오 금융그룹은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에 펼쳐지지만 그래도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고르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일단 오늘도 그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이 에코프로가 이제 시총이 뭐 20조가 넘어갔고 네. 지금 11%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4.6%, 그리고 반도체인 SFA 반도체가 4.3%, 첨보가 2% 올랐고 원익 QNC가 2%. 그러니까 오늘은 뭐 2차 전지 소재도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일단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오늘 오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LG화학이 참 좋네요. 예, LG화학이 오늘도 좀 4% 오르면서 네. 80만 원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뭐 특정 기업들이 좀 강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분산이 좀 되는 모습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네이처셀이 어제도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이너스 16% 추가적으로 또 급락을 하고 있고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한 4%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에이벨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 삼천당제약 이게 다 바이오 쪽인데 매드팩도까지 해서 바이오가 지난주는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선 좀 힘을 많이 좀 잃고 아마케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꼭 그 전에 미리 올랐다가 아마케 즈음하면 또 이렇게 좀 바이오들이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마케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시작될 텐데 네. 어쨌든 좀 지난주 초반 미리 빠지더라고요. 사실 뭐 보면.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바이오가 참 예전 같지 않게 힘은 좀 없는 그런 좀 모습이고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예. 결과를. 그래서 뭔가 좀 하나가 좀 나와야 음. 또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바이오가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좀 가장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2차 전지 소재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 좀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약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좀 딜을 받쳐주면서 코스닥도 약간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강세 보여주는 가운데 여전히 그 2차 전지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돋보이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한 700억 정도 코스피를 사고 있고 코스닥도 어제 많이 샀는데 오늘도 한 1,500억 정도 오전에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어제까지 철강주 위주로 팔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철강주는 300억, 화학주면 아마 LG화학 같고요. 300억 팔고 있고 반면에 전기전자는 또 500억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포지션 명확합니다. 반도체 사고 2차 전지 팔고 이런 거 같고 또 개인 투자분들은 정반대로 삼성전자 이렇게 좀 파시고 또 2차 전지 쪽은 또 사시고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전에는 좀 비슷한 흐름이 코스피에선 어제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네. 그 이게 외국인 기관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들도 그 어제 많이 샀는데 많이 산 거 다 전기전자만 산 거에서요. 그렇죠. 철강주는 또 엄청나게 팔았고 근데 또 개인 투자는 정반대입니다. 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코스피는 파는데 이제 전기전자 많이 팔고 그다음 코스닥은 반대로 또 굉장히 많이 사시고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개인들 간에도 손바뀜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확실히 지금 2차 전지 상승을 이끄는 건 누가 봐도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가 이끌고 있는 게 좀 명확한 것 같고 기관은 좀 요즘에 힘이 없고요. 이제 외국인만이 좀 반도체를 좀 홀로 좀 매수하는 좀 그런 수급 형태인 것 같아요. 기관은 언제 힘을 내나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예, 뭐 특별하게 뭘 어떻게 집중적으로 산다 판다 이거보다도 그냥 요즘에 보면 그렇게 좀 등락낙락판 하는 것 같아서 뭐 특정 업종을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지션이 좀 크게 눈에는 안 띄고요. 네. 확실히 지금은 개인 장세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2차 전지 셀업체가 오늘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생산업체죠. SK이노베이션, LG엔솔, 삼성 SDI가 각각 2% 이상 다 오르면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우주항공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항공 관련된 기업, 우주항공 쪽, 이 방산업체라든가 이쪽이 좀 좋은 모습이고 또 PCB 업체들도 괜찮고요.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타이어 업황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는 뭐 포스코 계열사가 좀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강세인데 그래도 오늘은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도 좀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 철강업종 전체적으로는 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LNG 관련 기업들도 조금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르는 좀 업종들은 많은데 이렇게 상승폭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좀 강보합 정도에서 좀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줄기세포, 뭐 네이처셀 영향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바이오 쪽 이 치료제라든가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의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오늘도 부진하고 그리고 어제도 좀 이 로봇이라든가 AI 관련주가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이렇게 힘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가장 핫했던 테마 딱 두 개, 그러니까 섹터 두 개가 2차 전지랑 로봇인데 로봇은 좀 4월 들어와서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히 좀 오늘도 좀 밀리는 그런 실적으로 수반한 재료와 그렇지 않은 재료가 극명히 갈리죠. 예, 그러니까 로봇은 바이오도 아직은 마찬가지고. 예, 그러네요. 로봇은 뭐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지만 당장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오늘 실적 발표 봐야 되겠지만 뭐 꽤 잘 나올 거라. 네, 오늘 그런 뭐 차이가 조금 에코프로 있네요. 삼형제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또 예고돼 있어서 예, 숫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의료기기라든가 뭐 또 경기 민감 업종 대부분 어쨌든 이 기업들은 이렇게 뭐 큰 변동 없이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조금 이제 버텨주고 2차 전지 내에서는 셀업체가 일단 강하게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 반대편에 로봇과 바이오가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인데 결국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이 수급이 좀 확실히 쏠리는 쪽이 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새 고객들은 반응이 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2000전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근데 2000전지 내에서도요 포모가 되게 심해요. 아. 2000전지가 다 간 게 아니라 특정 기업 몇 개만 가다 보니까 음. 그 안에서도 나는 2000전지 했는데 성과가 안 나고 그런 분들도 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행복한 2차전지는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사실 이거 뭐 에코프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2차 전지 다른 거 갖고 있어도 물론 이제 몇몇 네, 종목은 뭐 올라가긴 비슷하지만 예, 상당히 그 집중화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너무 이제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SK증권의 그 최도현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반도체 이제 매주 자료를 좀 쓰시는데 거의 2019년하고 비슷하다. 근데 예전에도 그 최도현 연구원님이 한번 이제 그 삼성전자가 결국 감산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를 쓰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점유율이 분명히 올라가면 감산할 것 같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4분기 점유율 올라가고 감산하고. 네, 그때 거의- 41%까지 떨어졌는데 예. 그때 보고서 쓸 때 45까지 다시 올라갔으니까 아마 감산할 것 같다. 오. 네,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고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료를 좀 써주셨는데 이게 2019년도하고 거의 지금 유사하대요 패턴이. 그래서 당시에도 2018년 3분기부터 실적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쇼크 보이고 공급 줄인 다음에 바닥 찍고 메모리 가격 하락폭 축소한 다음에 이제 출하량 증가해서 2020년 이제 빅사이클 나왔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순서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관건은 요거라고 합니다. 출하량이 진짜 증가할까? 아. 그때는 출하량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거는 2분기에 이제 2분기 시작됐으니까 이 출하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2019년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그 사이클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검은색이 2023년이고 빨간색이 2019년 주가거든요. 근데 거의 흡사해요, 사실. 지금 흐름 자체가. 예. 거의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흡사한 지금 그런 사이클과 주가 흐름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다. 이게 짜치게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 사이클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빠져야 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예,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 한 번에 또 충격이 나올 수도 있죠. 빠지고 올라가는. 그 이게 주식이 참 그래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 예.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대훈 센터장님도 결국엔 2분기에 출하량 증가가 나타나야 된다 이건데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 통해서는 좀 확인은 됐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보합인데 매출액은 이제 가격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예. 근데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면 출하량은 증가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은 더 안 빠진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으면 물량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가격은 떨어졌는데도 매출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물량이 출하량이 예, 늘어났다는 예, 얘기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예측치를 내놓은 거죠. 마이크론 CEO가. 이걸 통해서 보면 출하량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2019년 사이클과 거의 흡사하게 될 것 같고 이러면은 3분기부터 아마 재고 감소가 시작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언제까지 감산할지 모르지만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 결국엔 고객사들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수요 축적을 하겠죠. 재고 축적.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가격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이제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현재 흐름은 19년과 좀 유사하고 이런 과정이 맞다면 하반기에는 메모리 업체들 주가가 19년처럼 주도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실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 타니까 이런 예. 데이터들 좀 잘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이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반도체 회사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네.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출하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소진이 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나고 무역도 좀 개선이 네.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GDP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네, 좀 저 시나리오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네 거를 되면 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다음 리포트는 어떤 거 다른 거는 준비하셨나요? 이제 엔터 쪽이 요새 또 엔터가 SM 이슈 이후로는 좀 약간 시들시들해진 감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새 하이브가 요새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엔터주들 이제 짧은 좀 보고서긴 한데 IP 지적재산권이죠. 뭐 앨범이라든가 굿즈 이런 걸 통합해서 하는 건데 예. 요 서프라이즈가 계속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신한투자의 그 지인의 연구님이 자료를 적어주셨고 1분기 엔터 4사 앨범 판매가 역대 최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653만 장. 예. 그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뉴진스, NCT, 뭐 세븐틴의 또 약간 파생 그룹인 것 같아요. 부석순. 김프로님 부석순 아세요? 부석순. 몰라요. 부석순 왠지 알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몰라요. 이름이 왠지 부석순 그러면은 뭐예요? 빨리 얘기해 줘. 그 세븐틴에 이제 3명이 나와서 이게 아, 그 사람 글자 이름이에요? 예. 아, 부시예요? 그래서 이제 부시는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그룹 이름을 부석순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되게 세련되고 왜? 멋있는 멤버들 왜 이름만 부석순이에요? 딴 것 같더라고요. 네? 멤버들 이름 멤버들 이름 3명, 앞자리만 3명. 예. 앞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석순. 이게 세븐틴 멤버들인데 네. 그러니까 어느샌가 이 세븐틴 멤버들도 그 아이돌들 사이에서는 고참이에요. 그죠, 고참. 고참이니까 우리가 고참인데 뭐 세련되고 멋있는 것만 하냐 이름 부석순 딱 해가지고 나가는. 세븐틴은 언제 나온 거예요? 세븐틴이 언제 나왔는지는 제가 난 찾아보겠습니다. 세븐은 알지. 근데 세븐틴이 세븐. 세븐틴도 인기가 정말 많아요. 2015년 데뷔했으니까 8년차 보이그룹이에요. 세븐틴. 와. 아, 죄송합니다. 세븐틴 팬 여러분. 제가 사실 뭐 보이그룹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보이그룹에 꼭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심지어 맞추셨습니다. 부시가 맞습니다. 이게. 맞겠지. 부승관, 석도겸, 순호씨 그래가지고 네. 잘하시네요. 덕분에 하이브가 괜찮은 실적 보이고 있다는 네, 말씀 주시죠. 그리고 한국 분이에요? 이 두 분 한국 분. 네. 네.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도 그렇고 지민 BTS 지민도 이제 앨범 판매가 괜찮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앨범 판매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모든 또 이런 저작권이나 재산이 회사에 또 귀속되기 때문에 엔터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마진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엔터업종은 고민이 뭐냐면 이제 다 안다 이런 걸 누가 모르겠냐 약간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2011년, 12년, 17년, 20년에 주가가 한 번씩 점프한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4번 정도인데 요게 이제 그 무역 수지 추이인데 우리나라 무역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앨범 판매가 워낙 잘 되니까 예. 이렇게 수지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엔터업종 리레이팅 스토리인데 과거에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중국 진출 또 사드 때문에 한번 안 좋아졌던 적이 있지만 17년이 대단했죠. 그때 이제 유튜브, BTS 거기 트와이스가 그쵸. 또 일본 진출해서 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이때가 좀 화려했다가 좀 약간 이제 시들해졌다가 또 다시 한번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이제 이 시가총액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예. 그런 좀 흐름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 반영은 좀 됐지만 그 다음에 리레이팅 이제 주가 재평가를 하려면 이제 PER이 30배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그래서 세 가지라고 이제 이분은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IP를 통해서 뭐 돈 버는 건 좋은데 매 분기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된다. 꾸준하게. 그리고 이 IP들을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다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현지에 수출해서 미국인을 이제 트레이딩 시켜서 미국인들 대비시키고 일본인 대비시키고 사실 그 JYP가 일본의 니준가요? 예, 예, 예. 그 그룹을 대비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좀 성공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누가 선점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엔터 주가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3번과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미국 현지 걸그룹 런칭 예정인 기업이 하이브랑 좀 JYP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요소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주가 이제 서프라이즈한 요소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발현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확장되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그런 내용인 JYP를 것 좀 같습니다.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 저희 앞에 더현대 있잖아요. 네. 팝업스토어 열면은 줄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제가 이제 한 6시 한 반 좀 전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줄이 서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핫한 건데 그때 이제 앉아 계신 분한테 요 앞에까지 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저 혹시 뭐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엠믹스라고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 아저씨가 알 리가 없지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랬는데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엠빅스 뭐 남자 그룹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엔믹스라는 여자 그룹이더라고요. 근데 줄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 거 예전에 그런 사례 한번 있었잖아요. 뉴진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은근히 또 인적 지표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JYP를 좀 보고 있었는데 좀 뭐 적당히 괜찮은 수준이네요. 물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감으로는 맞출 수 없다. 엠믹스 몇 인조예요? 모르죠. 뭐 이름 처음 들었는데. 아, 그럼 알아봐야지. 알아서 나를 골탕 먹여야지. 청프로처럼. 아 어제도 무슨 모임에 갔더니 뉴진스 얘기라 그래. 저는 불핑입니다. 그랬. 순간적으로 불핑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있어 보이려고. 네. 그 사회자가 진짜 너무하시대. 멤버 이름을 대라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그때 사실 티아랍니다. 뽀삐 막 하면서 우리 TP콧이 알면 됩니다. 네. TP콧이 다시 되겠다 그러니까 LF 한번 밀어봅니다. LF 야, 이제 상장사다. 그나저나 진짜 거래 많이 된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에. 변동성 장난 아니죠. 네, 저 개인들끼리도 엄청 매매하네. 네. 그죠? 자 또요. 네. 오늘 여기 두 개만 딱 좀. 그리고 벌써 20분 넘었네. 네, 일정 챙겨볼 것 좀 네. 잠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정 잠시만요. 제가 여기 좀 적어와가지고 오늘은 이제 금통위가 아마 10시 정도에 금리 네, 인상 좀 이제 있어 하네요. 금리 결정이죠. 아마 네.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금리 결정 한번 지켜보시고 중국의 3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네. 발표되고 EU에선 2월 소매 판매 데이터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각각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하진 않겠죠? 제가 시간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네. 오늘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간을 저도 여러분들이 확인 잘하시고 못해가지고. 몇 시에 합니까? 제가 시간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공시에도 시간은 안 나왔더라고요. 네. 장중에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장 끝나고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니면 장 전에 하든가 통상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장전에 많이들 하죠. 네. 한-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혹시? 일단 그 보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네. 안 나와 있네요. 공시를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그 연미사님과 함께 개장 상황 한번 챙겨봤고요. 뭐 금리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앞으로 없어요 별로. 네, 선생님 별로 관심. 이자전지 주식 보느라고. 네. 네,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예, 중요하게 맞습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